사랑합니다. 샘병원 미션 원장 박상은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7월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7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결혼한 달이기도 하고 참 7월이 되니까 아주 가슴이 또 설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7월의 시 청포도라는 시 이육사님의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아마 그 이육사 시인의 고향이 안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가까운 경상북도 청도가 제 고향인데요. 정말 이 시를 보면은 그런 고향 생각이 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아마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하신 우리 샘 가족 여러분들, 감염관리실을 비롯해서 또 선별진료소 또는 병동에서 응급센터에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이 시인은 청포도를 대접하면서 아마 위로해 주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7월에 좀 마음의 쉼도 가지시고 또 새롭게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조례사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들 중심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별진료소에 이제 진료 경험을 해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양 샘병원 선별진료소는 컨테이너 3개를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보기에도 참 좀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진료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의실, 진료실, 이제 음압 검사실을 이 컨테이너로 만들고 환자 대기실은 이제 천막을 쳐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방호복 입고 또 덧신까지 신고 글러브 끼고 구글까지 이렇게 쓰고 나면은 막 그 김이 서리고 또 땀이 젖고 아마 굉장히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통스럽죠. 또 소변 이제 보면 안 되니까 4시간 동안 소변을 참기 위해서 그 먹고 싶은 모닝커피도 못 마시고 또 물도 못 마시면서 정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선별진료소의 어떤 수고 덕분에 우리 안양샘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또 지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안전하게 모든 환자들이 입원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외래에서 또 안전하게 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확산되는 모습이 마치 어떤 그 죄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한번 틈타면서 퍼져나가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만은 이와 맞서는 어떤 사랑의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를 또 이겨내면서 대구 동산병원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선별진료소도 또 자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이 다 이 사랑의 바이러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물리치는 사랑의 바이러스라는 글을 하나 기고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싸움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랑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별진료소가
발전을 했어요.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그 레벨 D의 옷을 다 입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유리막으로 그 방탄 유리막으로 아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칸막이를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글로브를 이렇게 넣어서 월 글로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첫 코로나 확진 환자를 또 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했던 60대 환자분이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여러분들 아시는 아마 안양 53번 환자인데 그 의왕의 그 물류센터에 다니시는 분이시죠. 확진이 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 바이러스 앞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그 환자하고 접촉 라인에 있었던 7명의 우리 동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료 이 삼가족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전화도 해보고 결국은 검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코 안으로 툭 집어넣는데 엄청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불편하더라고요. 야, 그동안 환자들이 이런 또 고통을 경험했었구나. 그래서 이 환자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환자의 한번 경험을 해봄으로써 내가 환자를 진료할 때 또 간호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진료소가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하늘 날아갈 때 그 천국 앞에 어떤 선별진료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천국을 갈 것인지 이제 지옥을 갈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곳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의 어떤 진단 키트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어떤 그 옷을 입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신의 옷을 그냥 입고 가느냐의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이 됐어요. 딱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대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두 행렬이 오고 있는 거죠. 왼쪽의 행렬은 첫 번째 아담을 앞세우고 오는 행렬이고 이쪽 행렬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오는 행렬인데 행렬 이쪽에서 서로 마주 보면은 오히려 이 첫 번째 행렬이 훨씬 더 부유하고 또 아주 참 귀티나는 옷을 입고 또 명품 뭐 핸드백을 들고 또 더 착한 일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떤 존경과 또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은 오히려 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맨 앞에 누구를 앞세우고 오느냐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뒤에 오는 사람은 지 아무리 잘났어도 그냥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오는 행렬은 아무리 못나고 초라해도 예수님처럼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우편에 천국에 이렇게 저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진단 키트 나는 어떤 쪽으로 진단될 것인지 그런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PCR 진단 키트를 저는 그래서 Positive Christ Reaction 예수님 딱 넣었을 때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샘병원에 그 샘이라는 뜻이 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인데 이 생명수를 우리 모든 샘가족들이 다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생명사랑기금 또 간호부, 우리 지샘병원 또 안양샘병원 간호부의 많은 우리 간호사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함께 아프리카의 특히 그 열악한 아프리카 의료진들, 개인 보호구가 없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진료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제 개인 보호구를 보내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모아보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11개 나라의 방호복, 특히 간호사들, 이제 의사들, 이렇게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염이 되거나 격리되면은 그 아프리카의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개인 보호구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우간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이 나이지리아는 우리 병원 그 외과 과장 출신의 이재혁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간다는 또 우리 영상의학과의 유종걸 선생님이 또 가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곳에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게 코로나가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1 벌어서 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나라에서 국경이 봉쇄되고 또 일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3개월 먹을 양식을 이제 저희가 보내는 운동을 했는데 6개 나라에 한 1,500가정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양식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분들 보니까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양 감리교회에서는 또 마다가스카르의 코로나 환자들 후송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 대중교통을 다 이용해버리면 대중교통에서 다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저희가 10대를 보내는 일에 또 이렇게 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짐바브웨는 이제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문 병원인데 산소 발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소 발생기를 좀 보내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탄자니아에 그 초음파 쇠석기라고 왜 그 콩팥에 돌이 박혀 있으면 이걸 이제 부숴서 시술해 줘야 되는데 마침 이 탄자니아 무인빌리 병원이 우리나라가 지은 병원인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초음파 쇠석기를 거의 한 5년 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 안양샘병원 이 초음파 쇠석기하고 같은 기종이어서 우리 한병국 선생님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원격 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 탄자니아 무인빌리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한병국 과장님 또 우리 영상의학과 또 우리 의공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난 5월 15일 날 줌 아시죠? 이 줌 앱으로 카메라를 4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입체 영상을 만들면서 원격 교육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교육 보세요. 뭐 짧은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줌을 가지고 입체 영상을 만들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제가 교육, 저희 한병국 선생님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안양샘병원 초음파 쇠석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이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똑같이 한번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 그 버티칼은 맞추는데 이 오블리크 뷰가 있는 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2개를 가지고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부수는 것을 가르쳐 드렸더니 그걸 잘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번에 도움을 주신 우리 비뇨기과 또 영상의학과 의공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샘병원이 얼마든지 이런 영상 원격 교육을 통해서 비대면, 언택트 이런 의료 교육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시술을 통해서 이제 돌이 이렇게 배출이 돼가지고 이제 탄자니아의 첫 번째 시술 성공이 됐는데 이어서 10케이스를 일주일 만에 한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국립방송에서 이렇게 또 보도도 되고 우리 샘병원과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대한 고마움도 이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특별 기도회를 40일 동안 가지면서 안양샘 또 지샘 다 같이 열심히 정말 또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기도한 이후에 또 마침 안양샘병원 그 신규 간호사들이 첫 돌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축하 파티를 해드렸는데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간호사로 우리 병원에 들어왔던 간호사가 수간호사가 돼가지고 신규 간호사 첫 돌을 축하하면서 막 끌어안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곳에서 열심히 또 근무하시다 보면은 신규 간호사가 수간호사가 되고 또 간호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런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안양샘병원은 수요일 점심에 이제 쉴 만한 물가라는 이름으로 힐링 카페에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금요일 아침에는 안중근, 안양샘 중보 기도하는 그런 뿌리 같은 모임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는 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이제 9층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샘병원은 이제 지중회라 그래서 지샘 중보 기도회, 지중회인데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멋있는 푸른 바다 지중해에서 정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좀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병원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축제는 다 사라지고 또 그 즐거웠던 모든 정말 모임들 또 저녁 파티 이런 거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오히려 더 본질적인 거, 영원한 것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이 외형적인 성장 또 이 선진 강대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미국과 유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구나. 생명, 사랑, 가족. 그래서 이런 그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쉬운 거, 손 씻는 거, 그리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위생도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도 지키면서 또 안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정과 일터, 이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또 병원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복원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상태로 회복하는 힘인데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정말 쓰러진 채로
넘어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벌떡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복원력이지 않습니까? 이 복원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한자로 이런 원자를 쓰는 복원력이 있고 근원 원자를 쓰는 복원력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 비행기나 배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바로 회복되는 거라면, 이 복원력은 이제 생태계가 오염이 됐다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게 저는 복원력이라고 보는데, 보세요. 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과학자들이 결국 밝혀낸 것이 이 복원력의 결핍이다.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복원력 없이 침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계의 복원력인데요. 낙산사주의가 다 아주 화제로 산불이 나가지고요. 이게 정말 벌거숭이 산이 됐는데 5년이 지나서 이 복원이 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푸르게, 더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 생병원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위대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는 거죠. 너무 낙관도 말고 너무 비관도 말고, 그 다음에 이 역경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과거 나치 시절에 아우슈비츠 안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의사가 의미요법이라는 놀라운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의미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 고난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엄청난 의미를 발견해내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보자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브리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KFC, 그 켄터키 치킨 아시죠? 그거 창립하신 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튀김 솥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 치킨 레시피를 팔러 그 사막길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 치킨 레시피를 팔아가지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일궈낸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시계는 사더라도 시간은 못 산다는 거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고, 지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을 살 수는 없고, 약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고, 혈액은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고, 보험은 우리가 돈 주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섹스는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이 사라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생명, 자연, 건강, 가족, 전문성, 일터, 동료,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 어쩌면 우리 샘병원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아직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나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동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이 샘병원의 미션이 있고, 이 미션을 받아주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의 어떤 끈, 저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이 위대한 병원으로 우리 순병원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책자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회 있는 대로 이 순병원 미션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보면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또 힘차게 이 7월을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7월 한 달 우리 감염관리실 또 선별진료소 진료하시고 간호하시는 여러분들 또 3교대 근무하시면서 밤낮 없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그 동료들에게 한번 이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